레이더 기술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데 육안으로 확인하고 명중시키는 그런 삼국시대 때 발상을 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남한이 더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북한 동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머리띠 왕 김여정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찍진의 여왕! 오늘도 북한의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들고 북진하는 여자 찍녀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탕탕탕! 계속 좋은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또 인본주의의 꽃이 핀 파리라는 도시죠. 거기에서 너무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국대 선수들 국위선양 끝까지 하고 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요즘 너무 덥지요. 저도 바깥에 나가서 몇 분만 있어도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저도 이제는 이 몸이 에어컨 문명에 너무 적응되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에어컨 사용만 봐도 전 국민이 전기 사용하는 것이 급속도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은데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태양열로 모든 전기 공급을 다 바꾸겠다고 그렇게 정책을 바꾼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서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세우려고 난리인데 사실은 반일 감정 계속 부추기다가 아이 목욕시키고 물 버려야 되는데 아이까지 다 버리는 그런 판국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정권 5년은 우리나라가 보존된 게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 정도 전하고 싶은데요. 오물풍선이 DMZ로 넘어올 때 그때 처리하면 되지. 왜 남한 영토까지 오게 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아야 되는가? 군인들은 왜 땅에 떨어지면 수고한다는 이런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가? 그리고 오물풍선을 오지 않게 할 수는 없는가? 이 모든 질문은 하나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과 오물풍선을 보낸 머리띠 여왕, 대한민국 상공 유린죄로 고발해야겠다는 내용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물풍선이 남한 곳곳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수거한다는 이 원칙, 이것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것이 가장 안전해서겠지요. 만약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듯이, 그리고 온 언론들이 얘기하듯이 생화학 무기나 또는 다른 폭발물들 오물풍선에 실어서 보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국가라는 것은 첫 번째 존재 목적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군인 모든 공무원들은 첫 번째 목적을 위해 가장 긴급하게 일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원칙을 세워야겠지요. 만약 더 안전한 방법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것으로 했겠죠. 그것이 DMZ에서 처리하는 것이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풍선이란 물체, 이것이 상공에서 날아오르는 높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높이가 있고요, 그 높이에 따른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있어야지만이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생각해 보면요, 비행기가 이륙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공까지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죠. 근데 이것이 1km 이상이 딱 올라가면 육안으로 관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안 되죠. 근데 풍선의 크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물풍선은 가로가 3m, 세로가 한 약 5m 정도. 그리고 우리 보금풍선은 가로가 1.8m, 세로가 5.8m 그 정도 됩니다. 그럼 비행기 크기는 어떨까요? 비행기는요, 평균 70m 정도 됩니다. 70m 크기의 비행기가 1km 상공에서 보이지 않는데 오물풍선은 어느 정도 높이에서 시야가 확보될까요? 약 500m 정도는 돼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것이 500m에서 육안으로 관찰되어서 우리가 보이고 나서 그 높이에서 떨어지는 중력 가속도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작은 물체를 쏘아서 명중할 확률은 몇 %나 될까요? 저는 군 미필이라서 감이 좀 잘 잡히지 않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왜 군에서 저런 원칙을 세웠는지 논리적인 검증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을 믿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레이더 기술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데 육안으로 확인하고 명중시키는 그런 삼국시대 때 발상을 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레이더망이 잡히는 것은 금속 물질입니다. 그래서 풍선은요, 비닐, 고무, 옷가지들, 쓰레기 더미들이죠. 북한이 레이더망에 잡힐 물건들을 오물풍선에 넣겠습니까? 북한 기술자들도 다 검증하고 풍선을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렇게 큰 스텔스기도요, 레이더망이 잡히지 않습니다. 특수 도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오물풍선이 DMZ에서 넘어올 때 안전하게 처리 가능하다, 그럼 이미 시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벤져스 시리즈 이런 거에 너무 적응돼 있어서 그렇게 모든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내는 보급풍선을 북한이 처리할 수 있다면 과연 이런 과민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한 번 보낼 때 평균 500개를 보냅니다. 저희는 한 번 보낼 때 평균 50개 정도 보내거든요. 크기도 다릅니다. 비교나 됩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싫어하는데도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평양이나 김정은의 신변에는 더 확실한 장치를 해놓았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 풍선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워낙에 작고 가볍고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금속 제품도 아니고 여러 군사 기술로도 인식 가능한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수준의 높이에서는 민간구역이라서 함부로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제해야겠죠. 아마도 오물풍선 안에 전시에 해당되는 어떤 무기 수준의 것을 넣는 것,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선전포고겠죠. 그러면 김정은 한 사람의 목숨이 부지되기 힘들 겁니다. 우리나라가 오물풍선 정도로 김정은 참수작전을 벌이거나 이것을 선전포고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북한 정권이 가장 위태로운 시간입니다. 망학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김일성이 죽고 나서 김정일 때 고난의 행군이 있었죠. 그때 남한에서 양으로 음으로 북한에 지원을 많이 해줘서 이미 망해서 통일되어야 할 이 대한민국이 지금도 이렇게 남북 분단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금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은 때를 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난의 행군 때에도 배급이 끊기고 가뭄, 흉년 계속 반복되면서 300만 명이 아사하는 기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코로나로 모든 무역을 통제하고 더 가난해지고 지금 또 북중 국경 지역에 홍수가 나서 난리라고 하는데 이제 곧 흉년이 닥치겠죠. 추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아마도 대규모 아사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남한이 더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북한 동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때입니다. 대북 심리전이 성공하느냐, 대남 심리전이 성공하느냐, 오물풍선이 성공하느냐, 보금풍선이 성공하느냐, 남한 정치판이 먼저 공산사회화가 되느냐, 북한 정권이 먼저 민주화가 되느냐, 지금 그 전쟁이 그 싸움입니다. 제가 직렬을 시작한 이유 또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런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물풍선 하나 둘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이 대북풍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가 북으로 보내는 풍선이 북한으로 가는 풍선의 최소 90%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통계가 이미 나온 것입니다. 계속 북한의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쏟아붓고 사랑을 쏟아붓고 자본주의의 상품들을 쏟아붓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머리띠왕 김여정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항공안전법을 위반했고요. 대한민국 상공유린죄, 대한민국 오물투척법 위반, 이것을 다 모아서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이요, 대북풍선을 고발했습니다.
항공안전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급풍선이 비행기 이착륙에 위험하다. 그러면 항공기가 다니는 지역에서 풍선을 띄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풍선은 민통선 10km 이내, 그러니까 항공기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북한으로 풍선을 날립니다. 그래서 항공안전법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오물풍선이 남쪽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마비시키거나 이 법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김여정을 징역형을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통일이 되고 나면 먼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바로 재해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을 상대로도 강제징용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 3조에 의해서 북한은 우리 영토라고 나와 있죠. 당연히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하고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띠 여왕이 우리를 아무리 누르고 협박하고 옥죄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풍선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북한 머리띠 여왕은 자기 수준에 맞게 오물풍선을 보내지만 남한 직진의 여왕과 어벤져님은 남한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좋은 것들을 풍선을 담아서 북한으로 보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